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특별 초대 손님으로 전 부성고등학교 부산의 이 교장 선생님으로서 그때 이 국정교과서 이전에 그때 교학사 교과서라고 이 좌편향 교과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교학사에서 좌편향이 아닌 교과서를 갖다 만들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자기 학교에 그 교과서를 채택하겠다 했던 이 부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신현철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때 2014년도입니다. 4년도죠. 3년이 개가 되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때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죠. 사람들이 지금 세월이 흘러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막상 스테이지 앉고 보니까 오면서 옛말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했는데 눈물이 팍 솟아옵니다.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왜 눈물이 솟느냐면은 지금 이 나라에 제가 3년 전에 이 교과서 채택할 때만 하더라도 파주에 있는 한민고, 이 한민고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그게 이사장으로 계시고 군인 자녀들만 그게 다닐 수 있고 그래 특수학교입니다. 고급 군인 특수학교죠. 예, 그래 군인 자녀, 군인 자녀니까 거기 나주 보니까 우리 계급 높은 사람들만 가 있지만 일단은 군인 자녀만 다 가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부에서 300억 원을 지원해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200억 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하는 특수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교학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자빠사지 때문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저는 과연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하는 학교, 정부의 많은 혜택을 입는 학교, 그야말로 정예 부대가 참 국가 간의 투철한 학생들만 길러낸다는 그런 학교에서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완전히 손을 들었어요. 그러기 전에 전주 상상고 또 청송고 많은 학교들이 손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한민고만큼은 끝까지 지키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똑같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 1월 달에 KBS 100분 토론회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했을 겁니다. 그거 내가 우연히 보니까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전영기 씨가 우파로 나오고 저쪽에는 또 좌파들이 나와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가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는 유관순 열사의 이 사진도 있고 대남 도발 사실도 있고 그런데 소문에는 교과서가 나오기 전부터 흔히 우리 아닌 말로 유관순을 이 깡패 안중근 테러리스트 그런 말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오기 전부터 그 출시에서 그런데 아니다 해서 내가 그 방송을 그대로 내 녹화를 떠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전 직원에게 보여드리고 그때 이제 현직으로 계실 때 그렇지. 제가 교장 발직에 저도 이제 그 당시 지학사를 선정해 놓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본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게 좋다고 다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학교 학과 각 부별로 이제 과목별 회의에서 올라오면 교장 선생님 그래서 크게 안 바꿉니다. 왜냐면 부별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사회면 사회부장, 사회 국어 영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역사 과목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 하고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 좌파들이 가가지고 몇 군데 아니는 학교에 가서 청송 여고 거기는 위안부 할머니까지도 가가지고 위안부 따라다녔던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가고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 뒤에 한민고 손들고 100분 토론 보고 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과서를 갖다 쭉 검토해가지고 원래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직접 전부 다 한 보름 동안 이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전부 교과서를 놓고 대비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교과서 썩 잘 됐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내용상에 있어가지고 친일이다 친미다 이건 아니고요. 오히려 유관순 열사가 있고 안중근 의사락하는 호칭이 있고 이 사진이 있고 한데 딴 데는 그거마저도 없어요. 그래 전부 분석된 표를 내가 오늘 가져왔지만은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내놓으려고 그러면은 이 시간상 그래 못하지만 우선 팩트는 그래서 KBS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제가 어떻게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전 직원에게 보여주고 너 이거 아니다 이거. 그리고 그 선생님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냐 하니까 그 선생님은 책을 가져와가지고 이래 봐가지고 검토했다는 겁니다. 우리 봐 그 학교에는 정교조 선생님은 별로 없었습니까? 정교조 선생님이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지만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 교과서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근데 어쨌든 책을 본다는 게 참 창피합니다만은 아니 책을 심사하는데 이래 봐가지고 밑에 글자가 뭡니까 이거? 예. 이거 마침 보이네. 그래서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다 이 교과서 분석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분석한 거예요. 교과서별로 다 분석. 그런데 이걸 딱 내놓고 나는 이래 분석했는데 그 선생님은 그날 책을 이래 봤다면 그게 분석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거는 뭐 귀신도 그거 책 알기로서 어떻게 이래 봐가지고 그러면 그걸 지향이라는 지학사 지학사를 선택한 이유는 뭐 때문에 했답니까? 이유는 그런 이유 물을 것도 없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일반적인 아니 좌파 교과서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도 여러 개가 있었을 건데. 네, 그 중에 하필 지학을 했는가는 지학사는 다른 뭐 것보다 이게 뒤로 뭐 찔러주는 게 많습니까?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만 뭐 저는 그런 거는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100분 토론을 그대로 또 보여줬어요. 예. 보여주고 나면 내가 이 교과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당신들이 보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보고 그래 손을 들어서 결정을 하니까 한미 그날 이 결석을 하고 7명 전부 다가 찬성이 돼가지고 원래 이 학교에 그러면 이런 교과서를 선택을 하려 그러면 최종적인 의사 결정 기관은 학교장이죠. 학교장이고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별 부회의에서 예. 하나 이제 교과서를 갖다가 올릴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올리면은 여러 개 올리가 설명하고 나면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2개를 저한테 올립니다. 아 그러면 교장 선생님 그 두 개 예, 제가 이제 그 중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정할 것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뭐 만장일치로 교과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러고 이게 뭐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이 교과서 이게 이래 문제될 줄은 모르고 하고 보니까 딱 재원책뿐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제 제가 놀라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뭐 눈물이 날락한다 이야기는 뭐 제가 사투리 썼습니다만 이 지금 역사 교과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내가 이걸 어디든지 알려야 되겠다고 서울에 있는 우파 유튜브 방송 뭐 요새 지금 태극기 집회를 많이 뜨는 데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가 계속 문자를 넣어도 답도도 안 하더라고요. 역사 교과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자유경제원에 제가 작년 7월달 8월달쯤 돼가지고 6월달쯤 돼가지고 역사 교과서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자편향 교과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소해야 되는데 국정 교과서가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필진이나 심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전혀 박근혜 대통령 국정 교과서를 해놨으니까 잘 되겠거리 하지만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 네, 지금 잠깐 이 중간에 떴는데 그 이제 부성고등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는 과정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게 선택이 발표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알려졌지 않습니까? 언론에 좀 보도되고 했죠. 그 이후에 그 부성고등학교에 어떤 뭐 압력이 들어오는가 이런 그거는 이제 저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발끝에서 교문 앞에서 뭐 시위도 하고 시위를 하러 왔습니까? 시위도 하고 남 학교에 그 교과서 선택한 걸 누가 시위를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뭐 자기들 그 목적이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왔습니까? 전교조도 오고 통진당 간부도 오고 통진당이 왜 교과서 문제에 옵니까? 통진당 간부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학교의 그 국가관을 갖다 흐리게 해야 되니까 이 교과서가 지금 솔직하게 교과서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전쟁. 왜냐면 2년 전쟁이에요. 2년 전쟁에서 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싹을 싹 잘라버리고 붉은 물로 들게 해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멍청이 그쳐가지고 천지 모르고 가만히 있을 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교과서는 그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국정교과서 이야기로 오자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하고 나니까 전교조는 겁이 안 나는데 보수단체가 와가지고 내가 언론풀이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학생들 붙잡고 더 해방을 놓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게 더 지금 그때 왜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얘기도 보수단체끼리 싸우고 조금 뭐씩 하면은 옆에서 이게 그걸 해서 뜨니까 자신들이 무슨 뭐 불이익이 온다고 그러는 제가 그러기 7, 8개월 전에 교과서 채택 7, 8개월 전에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교장 선생님이 제일 교육감 책임자라면서 자기들이 뭐 어째 신경 쓰면 된다는 식으로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육감 선거하기 7, 8개월 전에는 이미 선거 방법도 모르고 어찌 될지도 몰라요. 교육 정책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때 일찌감치 9개월 전부터 나타나가지고 내가 노했거든요. 그건 교과서 선택하기 전이죠. 그렇죠. 하기 전에 그랬는데 교과서 선택하자 갑자기 이슈가 되니까 아이고 저 사람 뭐 잘못하면은 뭐 교육감 나가면은 이래가지고 뭐 대꾸나 해보니까
완전히 기획적으로 해방을 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교육감 될까봐 교육감 되고 싶은 보수 쪽에서 보수 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해방을 학교 앞에 놓으러 왔다. 보수 단체들이 그 사람들은 본래 뭡니까 또 사입이 뭡니까 중개꾼명기로 선거 때문에 되면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 이리 시켜주게 하면 다른 그 꾼이 있어요. 꾼이. 제가 그 교장 선생님 교육감 선거 나왔을 때 저 지지한다고 됐고 부산에 가서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거 제가 많이 봤죠. 근데 왜냐하면 그 보수 단체는 지금도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교총 선거 때문에 되면 여기 밀자 저기 밀자 교육감 나면 이리저리 그 사람들 그대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는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교과서 문제에 관심은 있습니까? 관심 내용도 잘 모르면서 때마다 되면 이제 갔다가 그때만 딱 지나면 그렇지 오다 내릴 때만 딱 몰려왔다가 오다 내리는 시절만 지나면 그리고 학부모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도 없죠. 그리고 그 단체를 내가 지금 가져왔는데 여기 서울 다 들어왔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보수단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고액제 전호회도 들어있고 나라 사랑 단체 들어있고 지금 보면 완전히 지금 탄핵 집회에 지금 우파들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교과서 채택하니까 교문 앞에 와가지고 학생들 붙잡고 너 교장 선생님 말이지 그거 채택한 거 맞느냐 안 맞느냐 계속적으로 내가 교육감제가 싶으면 겁이 나는 그때 교육감 출마도 안 했거든 그 당시에요.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언론인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혹시 교육감 출마할 거냐 물어서 나는 그거 아닙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교육감 나오고 싶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게 더 진짜 이 나라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는 처음에 교학사 때는 큰 관심이 없이 내버려 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연합뉴스에 가가지고 김경진 지금 국회의원이 됐네요. 그 당시 때 김경진 변호사하고 저하고 연합뉴스에서 책임질랍니까 하면서 한번 대판 싸웠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때 저도 봤습니다. 교학사 문제, 교과서 손가락질 해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양반 우병우 조질 때 보니까 기도 세더만은 그래도 그때 저도 기도 세가 그랬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느닷없이 2015년 말이죠. 국정교과서 문제를 하겠다고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지요. 그죠? 근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힘이 있는 정권 초반부터 계획을 해서 그렇게 몰고 가지. 왜 임기 이제 중반을 넘겨가 후반으로 가는 즈음에 느닷없이 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단체도 동원하고 좀 시키기도 하고 이번에 무슨 보수단체 정경련 돈 받았니 하는데 그거 보면 그 집회에 관련해가 이야기도 나왔었던데 그런 거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정부가 그래서 1년 동안 검사를 해서 국정교과서를 원래 이제 올 3월 달부터 쓰게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전국에 배포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국정이라고 하면 모든 학교가 다 강제적으로 쓰게끔 적어도 역사 교과서만큼은 그걸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에 9월달, 10월달부터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래 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교육부의 입장이 후퇴해 버렸죠. 근데 교육부는 최순실 사건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 국정교과서를 하겠다 하다가 원래부터 교육부는 의지가 없었어요. 내가 그 근거를 드리면은 이미 2016년도 7월 18일부로 국정교과서 폐기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어요. 소장님. 그게 발의가 돼 있으니까 작년 7월 18일 그때는 최순실 사건도 터지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발의해놓고 이 야당에서는 바로 지금 지금 제가 매일 국회의원 총리 공언합니다만은 이 자편향으로 애들이 길러지야 이 사람들이 계속 반정부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이고 해가지고 항상 정부의 비방론자가 돼가지고 선거 때가 되면 그 젊은 사람들이 정부 여당을 미워하고 야당을 표를 찍어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과서가 나오기 전부터 그 사람들은 작년 7월 18일부로 이미 국정교과서 폐기 법안을 발의해놨어요. 야당은 그렇게 했죠. 발의해놨기 때문에 발의해놓고 그 지난번에 그 4.13 총선에서 선진화법 자체가 이제 안 먹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소불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놓고는 지난번 1월 20일부로 국회 교문위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되고 이제는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본회의만 가면 끝이 나는데 지난 1월 17일부로 본회의에서 그 국정교과서 폐기 법안 촉구 결의는 또 131명 찬성으로 통과되었어요. 반대는 78명인데. 자, 이제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 정부에서는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면 검정하고 국정의 차이는 검정이라는 거는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받고는 뭐 그 심의에서 통과는 안 되는 건 아니죠. 일부 수정만 할 뿐이고 되는 거 그냥 알아서 또 안 되면 통과 안 되는 거 출판사별로 이렇게 하는 거고 보완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거는 정부가 한 개만 만들어가 의무적으로 이걸 갖다 쓰게 하는 게 국정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정에서 또 특별히 일반 검정은 회사마다 조그마한 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국정은 이번에 44억 원을 들였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연구지를 들여가지고 네.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서 전 학생들 하여금 채택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랬죠? 그 네. 맞죠, 제 말이? 당연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엊그제 이제 신문을 보면 전국에 지금 한 개만 하겠다고 나온다네. 단 한 개교. 경산인가? 경산의 문명고. 문명교고요. 예. 그러면 정부가 언제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급하겠다라는 입장을 후퇴를 했습니까? 그거는 작년에 예. 11월 달에 본래는 그게 막 한 8, 9월 달에 끝이 나가지고 계속적으로 TV 토론이라든가 공개를 거쳐가지고 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아까 내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는 관심도 없고 집필진도 거기에 보면은요 역사 선생이 아니고 아니 여기서 정확하게 예, 그래서 교장선생님 오늘 저기 패널이시니까 제가 묻는 거를 답을 아예 준비가 덜 돼. 교육부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 예. 이 문제가 실제로 지금 교육부로서는 정권이 추진했는데 예. 예? 예. 정권이라고 하면 이제 박 대통령일 수 있고 박 대통령 주변의 권력층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여당도 그냥 딸려간 거죠. 처음부터 여당이 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도 국정교과서 의지도 예. 없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제 대통령이 11월 달쯤 탄핵에 걸리고 사실 이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갖다가 놓치게 되니까 국정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공급한다라는 국정에서 예? 정부가 만드는 걸 공급한다라는 국정에서 교육부가 입장을 갖다가 뒤로 뺀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뭐 후퇴도 후퇴고 백기 드는 거지 백기. 아니 네. 무산 왜냐면은 그러면 교육부가 예. 이걸 갖다가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물었겠습니까? 안 물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묻기도 하고 안 묻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아니 지금 한국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합시다. 아니, 대통령이 없으면 대통령 역할을 누가 합니까? 아니 그래 제가 그 내용을 보면은 교육부 장관 이분 자체가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국무총리는 이거는 교육부 장관이 정권에 관한 사항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니까 그 당시 이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께서는 막 이 적답도 피했거든요.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을 내세워가지고 당시 그다음 교육부 총리가 있잖아요. 총리 밑에. 그렇게 교육부 총리가 교육부 장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 예. 그리고 이거는 본래 뭐 부총리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본래 교육부 장관이 정권입니다. 정권 본래부터 이 부총리를 떠나서라도. 그때 당시에 국정교과서로 가는 게 법률 개정이 아니라 행정명령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대통령이 시킨다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황우여 장관께서 국회 가가지고 물으니까 나는 뭐 대통령이 시켰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본래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요 예. 본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하자 해서 된 거지.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장관이 안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는데. 아니 그런데 예. 장관이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 대통령이 하라니까 예. 장관은 마지 못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안 해도 이거는 내가 장관이 아니 장관은 원래 어느 사람이든 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데 장관이 왜 자기 권한인데 왜 안 하는데요? 아니 그거는 전부 다 대통령이 안 해도 될 일을 갖다가 왜 하냐고 하는 생각 하니까 안 하는 거죠. 남북이 대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실관계부터 이야기를 하고 교장선생님 의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예. 박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이 된 문제예요. 그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의지가 없었지만은 대통령이 하겠다 하니까 하겠다고 달라들은 거예요. 하겠다고 했고 그 당시에 뭐 김무성 대표도 제가 아니 그때 이제 그러니까 또 새누리당은 대통령 출장소 아닙니까 여의도. 예.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니까 여의도 출장소 움직이고 또 무슨 뭐 보수단체들 보고 좀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수단체들도 다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하다.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역사 교과서만큼은 시작은 그랬다는 겁니다. 예. 하려고 그랬으면 국사기 뭡니까? 선생님 말씀하다 대통령이 안 하셨으면 안 한다 이 말. 예, 교학사 그리고 대통령 때문에 또 하자고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일찌감치 달라들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는 관심이 없이 내버려 뒀다가 저도 목이 터져라고 텔레비 나가서 싸우고 할 때 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5년 말에 이것이 마치 말이야 이제 정권이 이렇게 이 말로 가니까
이 말이 좀 이런 어떤 이념적인 문제를 던져가지고 그 정권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끌고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심정은 모르는데 그 이제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게 저도 2014년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에 지 혼자 보는 거 전부 다 잡혀난 교과서이기 때문에 현재 수업하고 있는 그 교과서를 회수를 하고 정오표를 붙여가지고 올바른 교과서가 돼야 안 되겠네 했는데 그게 2014년 아닙니까? 예. 15년 흘러갔어요. 10년 흘러가서 3년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3년 흘러가지고 이채 들어가서 이제 소장님 말씀하다 하려면 진작에 하지 왜 2년 뛰어났다 하느냐 그 말씀인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때 청와대 발로 국정교과서가 네. 해야 되겠다고 된 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죠.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내가 하자고 한다고 합니까? 안 했잖아요. 아니 황우여 장관도 대통령이 시기서 뭐 한다고 대답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래 되니까 예. 대통령이 이제 저런 식으로 한마디로 권력을 손에 놓고 정지 상태가 되니까 예. 교육부총리가 막 포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포기했는데 소장님 정가에서 소장님 저는 있습니다. 아니 사실관계를 제가 만약 교육부 장관이라면은 6개월 하고 말더라도 대통령이 뭐 저 모양이 저 이상은 되더라도. 이 교과서 내용 보면은 김일성 배지 달고 수업하고 있고, 예? 그리고 미국의 원조는 미국에 써다 남은 농산물 줘가지고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만 떨어뜨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농산물 들어온 거 팔아가지고 정경유착했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예. 그런 내용만 사진을 찍어서요. 네. 좀 주세요. 그럼 우리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합으로 내보낼 거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시기든 하시는 해야 되는 건데 발단은 그래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이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천리만 운동에 보면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보수를 불살하라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교과서에 지금 이거 내가 다 가져왔거든요. 다 가져와서 나중에 올려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 맞는가? 그리고 오늘도 경산의 문명고 교장선생님 국정교과서는 불온 서적이라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건 뭐 완전히 뭐 내용 안 보고 저는 어떤 이 국정교과서가 되게 된 그 사유는 남북 통일될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데 국정교과서 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이렇게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예? 북한, 베트남, 몰디브, 스리랑카 이런 나라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18개 되잖아요. 아니 우선 그 보면은 국금융 혼역이 여러 개 쭉 있는데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내가 지난번에 이 교과서가 1년간 쭉 해오다 계속 지필진 심진 발표 안 하고 하다가 본래 한 7, 8달 되면 끝이 나야 될 걸 11월 27일부로 돼가지고 이 국정교과서를 갖다가 이제 이 검토본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23일까지 검토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1월 31일 날 최종본을 공개하겠다 이래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검토본 공개하는 게 또 하다보다 조금 전에 말하다시피 국가 예산을 22억이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22억을 홍보비인데 TV 토론 단 한 차례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그 돈을 어디서 넣어 내가 지금 전공을 요청해놨는데 네?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뚫고다 해놓으니까 이제 국정교과서가 이제 자기가 학부때 발표하기를 올해는 연구진흥학교 운영하고 내년에는 국정교과서하고 검정과 같이 하겠다. 1년 뒤로 유예를 했어요. 그 유예는 말이 안 되는 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정권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지고 하니까. 네. 내가 부총리를 해봤자,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해봤자, 네. 몇 달 더 하겠냐. 예? 내 있을 때는 그냥 결정 안 하고, 이렇게 툭. 1년 뒤에 자기 장관 합니까? 자기가? 안 하지. 지금 금년 말에 지금 대통령 임기 끝인데, 새 대통령 와도 저 장관 쓰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 황교안 대행이 다른 거는 대통령직에 대행을 한다고 국회에 갔을 때 대통령직으로 대우를 해달라고도 하고 이 권위를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러면 박 대통령이 없으면 황 대행이 교육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어요. 예? 네. 국정교과서 애초 하기로 했던 대로 해라. 애초 하기로 했던 대로는 언제입니까? 3월 달부터 정원부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검정교과서는 사실상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소되는 거죠. 해소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왜 안 합니까, 황 대행은요? 그걸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총리 당신 거기에 간섭하면 그냥 안 둔다 그랬어요. 아니 간섭하면 그만 안 두더라도 간섭을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간섭하면 그만 안 되고 교육부 장관이 알아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 저 양반은 내가 볼 때 그래요. 자기가 결기를 가지고 아니 장관 안 하면 또 해야 되겠다 하면 끝나면 되는데. 아니 근데 이 일에 애초에 예. 제가요 누구를 비판하거나 예. 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의 시작은 박 대통령 때문에 됐어요. 그래, 박 대통령이 장관한테 지시해서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은 만들어졌는데 네. 상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물건을 전부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 주도로. 예. 그렇게 하려는데 그럼 대통령이 지금 업무 정지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시임이 되는데 이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을 대행하는 사람은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네. 황 총리를 우리가 칭찬하는 거는 뭡니까? 이념적으로 확실하다, 통진당 해산했다 이런 거 갖고 황 총리가 보수에 지금 희망이 되고 있고 뭐 일부는 지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황 총리가 교육부 총리한테 아니 황 총리 대행도 지금 황 대행도 대행을 해봤자 몇 달 더 합니까? 그래 그걸 원하고 국회의원들이 계속 공개가 또 아니 내가 지금 교장 선생님이 예. 교육부 장관이 지하기 소신껏 안 한다 하니까 그렇죠. 그 전에 황 대행부터 소신껏 하고 교육부 장관도 소신껏 하고 순서대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 똑같은 기준으로. 그런데 황 총리는 살상 안 했습니까? 지금 종이 호랑이 아닙니까? 지금 야당 보세요. 조금 똑똑해진 게로 당신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저 국회 끌다 놓고 시간까지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또 지금 대통령 논리적으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그렇지. 저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황 총리부터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도 비판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비판은 하는데 그 당시에 요새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총리는 가만히 있어 딱 해버렸어요. 아이 그러면 예. 아니 그런다고 한다고 밀면 어찌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또 저 교육부 장관은 저 알아하면 되겠는데 아 진짜 이거 맹기로 야당 의견 따라서 막 아이고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언제 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요 저 좋은 자리나 누리고 싶어야지 영혼이 있으니까. 교육부 장관은요 서울대 교수하다고 하기 때문에 내 해임 제대로 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아이고 몇 달 조금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음 정권 옮겨 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볼 때는 다음 정권 올라타기 위해서 지금 자기는 손들고 있는 것 같아요. 총리는 지금 어차피 힘이 없어요. 왜냐면은 총리는 아니 조금 잘하면 당신 너무 잘하지 마라고. 대통령도 될 만하게 또 대통령 되고 그러고. 총리도 힘도 없고 대행도 힘도 없는데 교육부 장관이 뭔 힘이 있겠어요? 아니 오히려 교육부 장관이 더 힘이 있지요. 자기는 장관 안 하고 서울대 교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황 대행도 대행 안 하고 변호사 하면 됩니다. 제가 황 대행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이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황 대행이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검찰 공안 담당으로 누구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 다수 보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대선에 나가든 안 나가든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걸 가겠습니까? 그럼 지지 안 하는 사람은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황 대행까지 탄핵을 시켜보라고 하면 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또 대행을 탄핵시켜요? 그러면 저는 이게 교과서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은 이념의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은요. 서로 보완도 하고 좌우정책이나 이렇게 가지만은 국가를 바라보는 이념이나 가치관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솔직히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이나 향후의 미래의 역사나 가치관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요. 그거에 있어서요. 교육부 장관이나 황 대행 둘 다 똑바로 해야지요. 아니, 근데 저는 교육부 장관을 그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한 거는 9월달쯤에서 끝날 일을 12월 말까지 언제 고발하셨습니까? 제가 12월 28일 고발했습니다. 12월 27일 날 1년 후에 발표했거든요. 12월 27일 날 유예 발표 그 이튿날 내가 바로 고발했어요. 직무유기로. 왜냐면은 그럼 지금 300 좀 됐네. 한 달 반쯤 됐네요. 우리 어떻게 연락은 뭐라고 오십니까? 제가 조서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검찰에서는 지금 뭐 연락은 안 왔어요? 아니 연락 와가지고 제가 뭐. 조서를 다 꾸미다 수사 다 했다니까요. 그 수사까지 받았어요? 예, 다 하고 제가 지금 계속 자료를 보충해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자료 보충해주기 쉬운 것이 신문에 다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뒤에 다시 또 제가 직권 남용으로 또 제가 병합 처리해서 또 보냈어요. 왜냐면은 조금 전에 소장님 제가 자꾸 황 대행을 두둔하는 게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부 장관을 말을 들어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교육부 장관 보고 각 교육감들이 본래는 교육부 장관이 이걸 국정교과서 확정지하면 끝인데 확정을 안 지고 1년 후에 하는 바람에 연구 지정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거든요. 그렇게 갑의 위치에서 결정하고 나면 자기는 딱 끝이고 야당들이 반대한 대로 끝인데 자기 스스로 1년 후에 해버리고 연구 지정학교를 딱 정해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연구 지정학교를 교육감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공문을 떼가지고 교육감님들 좀 연구 지정학교 좀 해주세요. 거꾸로 이제 사정하는 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육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지난번에 전희경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교육감들 하라는 데 대해서 왜 그냥 그래 보고 있느냐 하니까 교육감들한테 너무 내가 이래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더라고. 또 오라고 지난번에 이게 1년 유예된 근본의 원인이 뭐냐면요. 이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건국에 대한 거 1590건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1590건 그것도 딴 게 아니고 이북에 있는 인민공화국처럼 인민공화국인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라 그랬단 말입니다. 정부자 빼라 이겁니다. 빼라. 정부자 넣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국가 밑에 정부와 국회와 이 상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정부를 넣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아주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건수가 제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2월 23일까지 마감인데 11일 3일까지 마감인데 마지막 날 들어온 찬성 의견을 자기가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 마지막 날 몽탕 들어오니 신빙성이 없다고 자기가 임의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직권남용을 해가지고 제가 또 고발했어요. 추가로 고발했어요. 그럼 이 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난리를 쳐놓고 예. 국무회의서는 한번 의논을 했대요 안 했대요? 지금 국무회의 하잖아요. 국무회의도 안 하고 그러고 조금 전에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 장관 보고 지금 이 광주 같은 광주, 경기도, 서울, 전북 같은 경우에서는 보도교재에 보면은 평양을 제일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군비 축소를 하게 되면은 평화가 온다. 또 천안함은 폭침이 아니고 침몰이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지적하면서도 지점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답변이 또 희한합니다. 그거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은 그 교과서 대부분 해소하겠다 그래야 되긴. 그 교과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답하고 찬성 의견을 배제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을 제가 직권남용 고발했고 그러고 금용환 단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교과서 추진단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월 28일 날 27일 날 국검정 혼용 결과 보고하고 난 이튿날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아침 7시 KBS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검정 혼용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3년 전에 교과서 같은 사태가 안 생기겠습니까 하니까 금용환 단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거는 교과서가 문제가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문제가 많았던 교과서를 채택한 저는 문제가 많은 교장 아닙니까? 전국에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제 명예훼손을 내가 검찰에 고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방송도 나갔습니다만은 교육감 출마도 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회할지 모르는데 나는 문제가 많은 교과서를 채택한 교장이란 말입니다. 그래 바로 고소했어요. 그러면 지금 국정교과서는 그러면 문제가 많아서 지금 그러면 전국에 아무도 안 합니까? 자, 저기 무슨 말씀인가 다 알겠는데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과거에 2015년에 저도 몇 번 가서 연설도 하고 했습니다만 국정교과서 하자고 그렇게 달라들던 새누리당의 의원들부터 또 보수단체들은 요즘 다 어디 가고 교장 선생님 혼자 고발하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송 해줄 데가 없어서 아까 조금 전에 눈물이 난다는 거랍니까? 와 방송을 안 해줍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북 척결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라는데 종북 척결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정신을 똑바로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박으려면 뭘로 박아야 됩니까? 교과서로 똑바로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나는 애들이 그렇게 제가 돌고 돌아가지고 소장이 오게 된 것이 내가 눈물이 난다는 것이 아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달까지 문자 보내고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집회할 때 내가 끝에 올라가서 이 말 한번 해대시면 안 넣어줍니다. 전부 다 탄핵 반대만 이야기했지. 지금 학교에서 붉은 싸게 쏟았다는 이 교과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때 전국이 교과서 채택한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소장님? 제가 할 때 그때. 처음에 할 때요? 교장 선생님만 결국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육부에서 이 통계도 몰라요.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할 적에 3개로 대답했어요. 나중에 다 빠졌잖아요, 2개는. 그래 다 빠지는데 그래 이미 제 혼자인데 그게 신문에 나오고 KBS 방송했고 제가 수많이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통계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오늘 경찰의 문경고 적어도 또 한 3년 있으면 또 3개 4개를 할 겁니다. 2번 한 번. 그래가지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내가 보고 참 웃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 아무도 모르니까 왜 3개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일주일 전에 조선일보 사설에도 3개로 나왔어요. 자, 근데요. 그래 내가 조선일보 사설에 보고 사설 담당자한테 교장 선생님